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목과 썸네일의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셔서 손해보는 일 없을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투자에 성공해서 큰 수익을 거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과 제가 몇 년간 투자해 오면서 경험해왔던 것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나름대로 꿀통을 처음으로 푸는 거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자 시드를 마이너스 95%로 만들어도 존버하세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채널이 더 인기가 많은 불편한 진실을 알고 계시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현명한 투자로 수익을 내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현물 거래와 공매도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해 거래하는 선물 거래, 둘 중 어느 방식이 수익을 내기 더 좋은지 알고 가야 합니다. 다수는 현물 거래가 안전하고 선물 거래가 위험하다며 만류하고 있는데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물 거래가 선물 거래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선물 거래에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인데 은행에 빚을 져 현물 거래를 한다면 어차피 위험성은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똑똑한 투자자들에게는 장점입니다. 시스템을 잘 숙지하고 거래를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상구TV에서 제공하는 거래소 가이드는 꼭 시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물 거래는 안전하지만 수익을 낼 확률이 선물 거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거래에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물 투자자들이 하락 때 손실 보는 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공매도를 한다면 현물 투자와 위험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물 투자로 5천원, 만원 번 투자자들까지 쉽게 하면 수익이 더 많을 수 있어도 큰 수익을 번 투자자들은 압도적으로 선물 시장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큰 수익을 번 유명한 투자자들 대부분은 선물 투자를 함께 운용했으며 현물 투자로만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현물 투자로만 큰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물 투자로 수익을 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현물 투자와 선물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산을 당해가면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포지션을 매 순간 보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으면 포모가 올 것 같아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지션은 자주 잡을수록 승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100% 확실한 자리는 없지만 물리더라도 최소한 익절은 가능한 자리는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43.5K에서 롱을 타고 47.5K에서 숏을 탔는데 이건 트레이더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숏보다 롱 승률이 좋고 더 편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숏의 경우 물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손절을 보면 나중에 하락하고 제가 잡은 자리가 결국은 좋은 자리였습니다. 숏 포지션의 경우 잡았을 때 조금 물리더라도 잡았으면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롱보다는 저배율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47.5K에서 잡은 숏 포지션은 처음에 놀림받으며 물렸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내려왔고 지금은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익절을 왜 빨리 했냐면 포지션이 며칠 물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상 다시 물리면 큰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간 제 평단에서 횡보하거나 물려있는 경우에 빠르게 익절하고 다시 자리를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이곳은 경험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성공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는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트만 봐도 올라갈지 내려갈지 감이 와야 하고 그것은 곧 경험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만 봐도 지금 잡은 포지션이 청산을 당할 것 같은지 익절을 할 것 같은지 어느 정도 감이 와야 하고 그것은 무조건 차트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무빙을 장시간 쳐다보고 있어야 몸이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설명하거나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 경험이 많을수록 나중에 도움이 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익절은 가능한 자리를 어떻게 보고 들어가느냐? 그냥 무조건 계속 시간 쓰면서 차트를 보고 경험하라는 것이냐?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지표 켜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캔들 모양, 거래량, RSI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보조적으로 볼린저 밴드, 일목구름, MACD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RSI와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절대 숨길 수가 없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RSI를 PC버전 거래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14로 맞춰서 보고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6, 12, 24 등으로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불편해서 PC버전으로 차트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RSI가 달라지므로 기본값인 14로 익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RSI와 캔들 모양으로 보는 다이버전스를 익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명 짝짝이라고 불리는 캔들 모양도 결국 RSI와 같이 봤을 때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구글에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네 가지를 검색해서 보세요. 무조건 익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 추격 매도는 하지 마세요. 돌파 매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세 전환 초입이 아니라면 물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매우 하락할 때 지지선에서 롱을 잡고 매우 상승할 때 저항선에서 숏을 잡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다이버전스를 보실 때 스캘핑을 치시는 분들은 1분봉, 3분봉, 5분봉 보시면 되고 최소 단타 이상 치시려는 분들은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4시간봉 4개로 보시기 바랍니다. 5분봉 이하 다이버전스는 초단기 추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스캘퍼가 아니라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 거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봉도 봐야 하고요.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선물 시장에서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 그리고 RSI를 기반으로 한 다이버전스는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이버전스도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몇 번째 컨펌 되었을 때 1차 진입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다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경험자들은 모두 이해하는 꿀통이고 팩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